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국민연금공단이요, LG화학의 분사에 대해서요, 반대하기로 한 것에 대한 30일 주주총회를 전망을 해 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금일 시장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13포인트 하락한 2330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전일에 이어서 약세가 이어졌어요. 자,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죠. 5포인트 상승한 783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 유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수급에서 바로 나타났죠. 크게 개선된 모습이에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3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간도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하면서 개인만이 그죠? 이번 10월 들어서 한 2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던 개인들이 오늘은 2200억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상승이 그죠? 자율 반등 관점으로 일단은 봐야 된다. 본격적인 상승 전환으로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은 있고요. 그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이 코스닥 지수가요 793인데 이 선을 안착을 하는 그런 여부가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환율은 오늘도 2원 20전 하락한 1125원 50전으로 마감이 됐는데 당분간 그죠? 이 환율 하락은 좀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다음 주 미국 대선 11월 3일이죠. 대선이 있고요. 또 추가 부양책이 시행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달러 약세 또 이제 월말이죠. 지금 이제 11월 27일이니까요. 이제 월말에 갈수록 이제 기업들이 달러를 매도하는 물량이 몰리면서 이번 달 말이라든지 다음 달 초순까지는 환율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인데요. 3분기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양호하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뭐 LG화학, 포스코, 오늘 뭐 삼성 SDI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요. 삼성전기도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해서 이 지수가 그렇죠? 우리가 3월달에 1400 초반대에서 한 1000포인트 올라서 8월 중순경에 고점을 2450포인트 정도에서 고점을 헤어지고 지금 두 달째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요 가격 조정을 한번 살짝 나온다 해도 요 8월 달에 그렇죠? 가격 조정이 나왔던 요 부분만큼밖에 나오지 않겠어. 가격 조정이 나온다 해도 조금 얕은 그런 가격 조정이고 이제 벌써 두 달째 조정이기 때문에요. 뭐 기간 조정 5개월 상승했으면 한 3개월 정도, 2, 3개월에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다. 단순히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한번 덜커덕해도 지난 8월달 초선 이제 얕은 가격 조정은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회원가입 문의는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LG화학에 대해서요. 국민연금위 회의를 거쳐서 그렇죠? 물적 분할 분사를 반대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30일이죠.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지 부분 분할하는 승인을 거쳐서 LG화학이 12월 1일 날 신규 법인을 출범할 계획이죠. 그래서 31일 날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데 2대 주주 국민연금공단이 한 지분 10.2%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물적 분할 안건을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다. 오늘 발표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포함해서요. 이 자산운용사 등이 이제 반대로
반대표로 직결할 수 있다 해서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일반적으로 여태껏 전망할 때요, LG화학의 분사가 거의 확실화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오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를 하면서요, 표 대결까지 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LG화학의 분사가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요, 출석 주주의 3분의 2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가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인데, 자, 근데 이 LG화학의 지분을요, 이 대주주죠, 지주사인 LG화하고 특수관계인이 한 34%,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한다면 33.3%, 33점 되겠죠. 뭐 33점 한 4%면은 이 LG화학하고 특수 관계인을 합친다 그러면은 이미 살짝 돌파되는 그런 것 때문에 뭐 표 대결이 가도요, 아마 이 분할 쪽으로 조금 결정이 날 가능성은 우리가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이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 기관인 ISS 그리고 이제 이 KCGS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부분 찬성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일반이라든지 자산 운용사들이 조금 더 반대표를 해도 아마 통과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요 보시면 되는데, 저는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면서요, LG화학 쪽이 이 친화적인 이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더 가시화되고 구체화 될 수 있지 않나는 말씀을 드려요. 요번에 이제 LG화학이 이제 개인 주주들의 반대가 심하면서요, 이 분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70%를 LG화학이 유지를 하고 3년 동안에 LG화학의 배당금을 10,000원 인상, 그죠? 지금 LG화학이 한 60만 원대니까요, 한 1.5% 이상, 그죠? 지금 배당을 3년 동안은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국민연금 반대로 인해서 좀 더 친화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 그죠? 뭐 주주총회에서 반대로 결정이 보다는 승인이 날 가능성이 더 높지만은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하면서 주가에도 조금 더 도움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지금 소송권에 있죠. 영업비밀 침해 소송인데 그것이 이번 달 말쯤에 판결하기로 했는데 12월 10날로 연결이 됐어. 혹시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좀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내용도 조금 전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대선 때문에 좀 연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이 우세해요. 왜냐하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조지아의 주에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그 고용 인력만 해도 한 2,000명 된다 그러죠. 근데 이 조지아 주가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캠프하고 바이든 캠프가 지금 공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LG화학 쪽에 손을 들어준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 고용 인력이라든지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인력들을 쓸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좀 다음에 넘었기 때문에 LG화학 쪽이 지금 아직도 유리한 상황이다. 그것이 12월 10날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서 LG화학 쪽이 유리하게 저는 판단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에서 SDI, 삼성 SDI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600억대로서요. 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61%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이죠. 시장 전망치는 한 2,000억 초반대를 봤는데요. 2,600대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전지사업 부분 매출도 2조 3천억 대였어요. 전분기 대비 24% 증가를 하면서 이 중대형 전지와 이 중대형 ESS하고 이제 자동차 전지는 개정적 성수기에 진입한 영향과 유럽 전기차 지원 정책 강화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일어났고,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요, 테슬라라든지 그렇죠?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이 배터리 내지화, 그러니까 자체 생산하는 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전략 마케팅 전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단기적으로 배터리를 내재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배터리 수요 상당 부분은 기존 배터리 업체와 협력을 통해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죠? 여기서 테슬라의 내재와 그런 우려 부분이 있는데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삼성 SDI가 3분기에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손익분기점 수준에 도달했으면 내년에는 연간 흑자.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고 2차 전지, 특히 전기차 부분의 이 배터리 부분은 그렇죠? 계속적인 성장을 가능하다. 그래서 삼성 SDI. 자,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2차 전지들이 막 크게 움직일 때는 뭐 제가 공장을 짓는다라는 계획만 발표해도 주가가 뭐 7%, 8%, 10%씩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오늘 삼성 SDI 한 3% 살짝 밑도는 그런 주가 상승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도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죠? 아직 반응이 좀 더 약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오늘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죠? 전고체에 대해서 이지라는 이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국제 과제를 통해 전고체 전지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을 비롯해 전고체 전지용 고용량 양극 음극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이지 주가는 상당히 큰 폭이 올라가는데 수급이라든지 그렇죠? 뭐 갖춘 모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단발성이지 않아서 지금 따라 사는 것은 조금 리스크는 있다는데, 시장에서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은 근접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그렇죠? 지금 이것이 LG화학인데 30날 이제 주주총회 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 반대에도 저는 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현재 상황이 국민연금 반대에도. 그렇지만 친환경 주주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더 이상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요. 그렇죠? 최근 저점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은 뭐 좀 더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적인 상황 봤을 때 그렇죠? 좀 더 기간 조정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삼성 SDI도 오늘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는 모습 속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 모습으로 봤을 때 좀 더 그렇죠? 좀 더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서 너무 올라가는 거 따라 사진 마시고요. 가격적으로는 아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60만 원대 그렇죠? 이 삼성 SDI 한 40만 원대고 그 정도 수준에서만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전고체 국제산업이라고 아까 기사가 나왔는데 뭐 주가 움직임 좋지만은 그렇죠? 뭐 지금 따라가는 것은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수급적으로 이런 것도 이제 기관들이 좀 사주면 좋은데 조금 부담스러웠죠. 주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스닥의 외국인 순매수 종목이죠. 요 부분은 그렇죠? 지금 보면요, 시젠 그리고 제넥신, 알테오젠. 오늘 이제 이 외국인들 아까 말대로 2,300억대 순매수를 했는데 가장 많이 매수한 코스닥인 게 시젠 299억, 제넥신이 168억, 알테오젠 165억, 휴젠이 69억.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이 4종목이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그램, 첨보, LNF 있고요. 그렇죠? 2차 전지죠. 그러니까 낙폭 가대주, 바이오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많은 게 동진 세미캠 55억 매수했네. 그죠? 그러면은 이 반도체, 이러면 그동안 낙폭이 성장주로 인해서 크게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한두 달 동안에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됐다. 우리가 일단 관심이 필요하대. 뭐 전반적으로 수급적으로 상황들은 다 좋더라고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휴젤, 조금 제가 이 종목 중에서 좀 단기적으로 관심 갖는다면 휴젤 정도 갖고, 또 어저께 제가 이제 여기에는 포함은 안 되지만요. 어제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한국 스탠더 지수가 이제 변경이 되는데 거기에 새롭게 편입될 종목으로 SK 바이오팜. 그렇죠? 새롭게 편입되면은 이제 한국형 지수 패시브 자금 60조 원 중에서 그렇죠? SK 바이오팜이 편입이 되면은 수급 유입은 한 1,400억 정도 들었을 때인데 SK, 그래서 바이오조 하면은 뭐 여기 있는 종목군과 SK 바이오팜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 그리고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바닥권은 어느 정도 근접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상승 전환으로 바로 나오기에는 좀 더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AD테크놀로지인데요. 금일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지난 3월 16일 날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하고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요. 한 7개월 만에 삼성의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설계의 모든 단계를 단독으로 수행 가능한 디자인 하우스며 독자적으로 라이브러리 및 이 지식 재산권까지 개발하는 연구소도 보유를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매년 4, 50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온 설계 경험까지 축적되어 있다. 그래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파트너로서요, 이 괄목상단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거 대표가 얘기를 했죠. 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작년에 AD테크놀로지가 저 주가가 크게 부각된 이유가 TSMC하고 해지를 하고 그리고 삼성과 손 잡을 거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부분이죠. 그래서 기업도 인수를 여러 개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와 계약서를 썼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보면은 주가가 크게 움직여야 되는데 물론 오늘 주가 움직임 다른 여타 종목보다는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요. 오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또 수급적인 상황에 봤을 때도 그렇죠? 예, 외국의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 유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부분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AD테크놀로지 주가는 한 7% 정도 상승한 23,150원, 거래량도 95만 주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히려 최근 매물 압박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기관들 쪽에서 오늘도 5만 주 가깝게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도 소폭이나마 7,800주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는 뭐 한 7% 정도 뭐 장중 한때 얼마입니까? 17%까지 강한 상승의 모습이 나왔지만 수급이 뒤따라주지 못했다. 특히요. 오늘 이 정부에서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2차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램테크놀로지라든지 나인테크가 포함이 됐는데 이 작년 7월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는 국산화 수혜주로 부각이 될 때 이 램테크놀로지 주가 움직임 작은 재료에도 크게 움직였는데 이 램테크놀로지도 오늘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한 3.7% 상승한 6,150원.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종합지수,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일단은 자율 반등 관점으로 좀 지켜보고 이 121선 안착된 이후에 추세 전환을 살펴보자는데 지금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렇죠? 이 반도체도 그렇고 오늘 주가가 낙폭 과대에 따른 자율 반등은 나왔지만은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감은 있다. 그래서 조금 경계는 계속적으로 해달라. 하지만 바닥권은 뭐 거의 저는 근접은 했지만은 본격적인 추세 전환은 조금 이른감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또 이 부분, 그러니까는 내년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죠. 자, 여기 보면요, 삼성전기가 3분기 영업이익이 3,020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60%를 웃도는 좋아졌고요.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2,561억인데, 3,020억이면 한 20% 정도 상당히 좋게 나왔다. 특히 이제 이 주력 상품인 적증 세라믹 콘덴서의 MLCC 매출이 한 16% 증가를 하고 가동률도 90% 이상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질 걸로 보죠. 내년 영업이익이 한 1조 600억 정도가 1조 원대를 상회를 하고 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삼성전기 주가 움직임도 저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캠트로닉스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재료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울트라신 글라스, 그죠? 초방막 강화유리라든지, 그죠? 예, 무선 충전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에, 여기 보면은, 이 2014년부터 진행한 자율주행 사업은 국내 능형 교통 시스템 CITS 선두 업체로 정부 과제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해서 내년부터죠. 2021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판 뉴딜 자율주행 사업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내용이죠. 이제 3분기 실적은 조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4억으로 한 21% 정도 감소를 할 거지만은 2분기보다는 좀 더 좋아지고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죠. 한번 두 종목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기죠.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기간 조정 잘 거치는 모습이고 수급적으로도 개인들 매도가 상당히 우세해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 그죠? 근데 캠트로닉스는 이제 새롭게 좀 끌고 가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고요. 그냥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치고 다녀야 되는데 오늘 7% 상승 조금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그죠?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가격적인 리스크. 내가 수익을 내는 그런 수익 기대감하고 내 생각 반대로 갔을 때 리스크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조금 리스크 부분이 좀 더 크지 않나. 물론 뭐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되겠지만은 뭐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가 분들은 추격 매수, 추격 매도 그렇죠? 하면은 낭패 보기 십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조정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습관을 좀 들여달라 해서 캠트로닉스 움직임은 좋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리스크가 커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지금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달 정도 조정 양상을 받았는데 만약에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온다 해도 그 폭은 그렇게 깊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조정 벌써 2달째 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까지는 크게 좀 낙폭이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거의 좀 끝나가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 현금 20-30%는 유지를 하면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시장을 접근하고 나머지 뭐 한 70% 내지 80%는 그죠? 저는 2차전지 반도체 뭐 지금은 좀 힘든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뭐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충분히 또 전고점 돌파하고 또 새로운 장세가 열릴 거다라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요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인데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지금 상당히 힘든 국면인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